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전문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폐기물이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져 만들어진 경우에 그 폐기물을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리고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 허가 업무를 의뢰받으면 그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서 허가를 내주냐 확인을 먼저 해요. 허가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먼저 구청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업장 배출시설기 허가를 받고 싶은데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고객하고 계약하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데 안 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내준대요. 뭐 물론 이미 그 허가를 내준 업체가 워낙 많아서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어서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이 허가를 안 내주는 지역이 경기 북부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포, 안성, 이천, 여주, 화성에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허가라는 것이 시청이나 구청 재량 사항이에요. 내줘도 그만, 안 내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아직 사무실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지역에 사무실을 내면 되고, 지금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거죠. 제가 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무허가로 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이제 허가증 가져와야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허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무실 얻고 차량 2대 정도 매입할 이제 여력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폐기물 수집 운반 영업구역은 전국이에요. 사무실이 가령 부천이고 부천시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부천시청 관내에서만 내지는 경기도 관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부천이고 부천시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 뭐 은평구에서 폐기물을 수집해서 부산 남구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그러겠지만 영업 범위는 아무튼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허가만 받으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 그 내가 수집 운반할 폐기물들을 일일이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확히 기재돼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지, 고철, 폐합성 수지, 이런 식으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뭐 고철, 폐합성 수지, 폐목재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일이 많아지겠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대상 폐기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허가증이 없는 폐기물까지 수집 운반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닌 거를 수집 운반하면 사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허가증을 받을 때 내가 어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것인지 명확히 알고 그 허가를 신청할 때 그 영업대상 폐기물을 명확히 기재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시다가 품목이 늘어나면 그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추가도 할 수 있고 또 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실무를 하다 보면 폐목재, 폐합성 수지, 뭐 고철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지는 폐기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덩어리에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든 거죠. 제가 고객의 영업 비밀이라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떤 제 고객이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은 여러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 한 덩어리에 폐합성 수지도 들어가 있고, 뭐 열경화 수지, 유리섬유, 뭐 우레탄, 고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처리비를 받고 수거를 해서 다시 돈을 받고 재활용 업체에 팔아요. 양쪽에서 돈 받으니까 대박이죠. 사실 제가 볼 때 이 대표님 엄청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무허가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사실 이 대표님도 본인이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폐기물은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또 기존의 폐기물 목록에 없다면 이 덩어리를 어떤 폐기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령에 폐기물은 일일이 분류가 다 돼 있어요. 몇백 가지 돼요. 그런데 이 분류는 이 폐기물이 어디서 발생되고 또 고유의 특성이 있냐, 액상이냐, 고상이냐, 또 유해물질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일일이 분류를 해놨어요. 폐기물 세세 분류예요. 근데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세 분류에 없는 폐기물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현행 법령에 전부 다 분류를 해놓지 못했겠죠. 일례로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미용실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분명히 폐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폐기물 목록에 머리카락은 없어요. 굳이 분류한다면 머리카락은 폐섬유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머리카락처럼 기존 폐기물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폐기물이 발생될 때부터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폐기물이라면 작업을 해서 분류할 수 있다면 분류하면 돼요. 덩어리에서 고철 뜯어내고 폐플라스틱 뜯어내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배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작업 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물질을 확인해서 그 폐기물로 분류하면 돼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